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병기 사태에 대한 국힘의 태도를 한방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민주당 인사에게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 떼처럼 덤벼들던 내란의 힘과 재래식 언론이 최종 병기에게만은 관대하게 이를 데가 없다. 이게 이해가 가나? 라는 일갈입니다.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한 이정주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응? 줄줄이 성명을 내야지. 원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소통관 가서 막 난리 나고 사퇴하고 대한항공 갑질 뭐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자, 흥미롭게도 동장남매라는 말이 알려지게 된 건 김병기가 나경원의 농성장을 찾았을 때입니다. 이때 김병기는 나경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김병기가 법사위에 인사를 왔을 때도 늘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나경원에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2번씩이나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동작구의 갑과 을을 지역구로 두는 입장에서 김병기 부인의 동작구의 업추비 유형 논란을 나경원이 모를 리 있었을까요? 또한 법사위 김용민 간사와는 언론에 드러난 것만 2번 충돌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김병기 원대가 국힘과 협상한 윤리특위 구성을 6대6 동수로 한 것을 파기한 것입니다. 내란 동조 의원 징계라도 하려고 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라도 하려고 치면은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국힘이 각각 6명으로 구성됐거든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을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동수였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장이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7대6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6대6이면 이게 근데 어떻게? 그 규칙이 언제부터 또 이렇게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합의로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대6인지 저는 몰랐어요. 전당대회 취소를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속사정이 있기는 하더구만요. 근데 어쨌든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내대표도 어제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정하지 않는 걸로. 이때 김병기는 자신이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을 것이고 여야 동수로 사실상 식물윤리특위가 될 것으로 봤던 국힘에겐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월 4일 뉴스타파가 김병기 전 보좌관의 제보를 통해 찬압 의혹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다음 날인 5일 김병기는 쿠팡 대표를 만납니다. 그리고 10일 김병기는 송원석과 3대 특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나경원을 법사위 간사로 앉히는 등에 합의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정청래 대표는 이 역시 파기합니다. 이때 김병기 입장에선 8월 합의에 이어 또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합의한 것을 파기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분노가 고스란히 태도로 나왔지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합의가 말이 되냐는 취지로 정리하는데 이때 역시 김병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 11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힘 기문회가 아닌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수차례 고함을 지릅니다. 정책실장! 이어 12월에 집중된 뉴스타파와 CBS, 한겨레 등의 보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를 형편없이 대응하면서 정무적 역량,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 등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급기야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나락으로 직행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김병기의 태도에 결국 민주당의 윤석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됩니다. 최경영 언론인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직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MBC가 보도한 내용은 통상 국정원 경제 파트가 하는 일 맞고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선 의혹들처럼 김 의원은 자신의 공적 권한을 수시로 자신의 처와 아들들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되네요. 김 의원은 그냥 민주당 윤석열입니다. 어김없이 27일에도 터졌습니다. SBS는 단독 김병기 아들 예비군 훈련 연기하라고 모멸감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가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보좌 직원에게 시켰고 이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주장인데 김병기 측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김병기에게 30일까지 시간을 주는 것도 특혜가 아닐까요? MBC는 단독 탄핵 맞고 김용현 사면 설계자 노상원의 계엄 실패 수습 계획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이 계엄 실패 시 수습 플랜이 있었고 그것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계엄 실패를 알리자 노상원이 수습 방안 3단계로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석열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한동훈을 불러 표 단속을 한 뒤 마지막으로 1심 재판 후 김용현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윤석열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플랜이 놀랍도록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냈고 한동훈을 대통령실로 불렀고 한동훈은 탄핵을 거부했고 이후 김용현은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노상원 플랜을 수행한 꼴이 되고 이어 한덕수와 공동정부 선언도 있습니다. 이러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기획했다고 본다. 한한 공동정부 성명은 그런 것이다. 적어도 한덕수는 그 기획의 연장선에서 공범으로 실행한 자다. 골드버그 추미 대사가 도대체 공동정부가 뭐냐고 물었을 때 한덕수가 대통령은 한 사람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권재민을 찬탈하려는 후속 시도였던 것이다. 이는 마땅히 내란의 전모에 포함되고 수사되어야 한다 라고 일갈하는 것이지요. 내란 가담의 진실은 결국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전투형 정청래가 돌아왔음을 알린 기자회견의 장면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9일 이렇게 밝혔었지요. 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누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짧게 답했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한다. 조선일보가 아젠다 세팅하는 시대는 이미 진작에 끝났다. 요즘 조선일보가 배가 아픈지 나를 험담하는 기사를 많이 쓴다. 조선일보가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강 웃는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언론의 흉악한 횡포. 나는 조선일보의 친일 매국 전력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